안녕하세요. 답안 수련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오늘 문제 같이 보시면, 자, 사실 실질적으로 이제 출제되기란 좀 너무 좀 극히 어렵죠. 그래서 우리 삼수란 동안 이제 10회례 동안 이제 문제 낼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 주로 이제 우리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이제 사례집에 있는, 지금 갖고 계신 사례집에 있는 문제들이 제일 출제해야 될 게 제일 유력하고, 그 다음에 2순환 때 나온 문제들하고 지금 이제 3순환 때 나오는 문제 이제 플러스 하시면 거의 다 대비가 될 텐데, 3순환 때 나오는 거는 이제 주로 약간 그동안 좀 브리타스러웠던 것들, 또 국제법의 좀 지엽적인 이론인데 최근 교수님들이 관심을 가지는 거, 이런 쪽으로 좀 출제하려고 하니까 문제 최선을 다해서 써보시고 뭘 써야 될지 모르겠다 생각하더라도 크게 개념치 마시고 그 문제 이제 확실하게 좀 이해하고 만반을 기한다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문제도 이제 정인석 교수님 교과서에 이제 법원에 이제 맨 마지막에 있는 앞으로 법원 개념이 좀 재검토돼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만드신 이제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제 만들었는데, 거기 맨 뒤에 가보면 그 채점 기준표가 있어요. 그 채점 기준표에 그 출제 의도를 한번 보시죠. 기존에 이제 국제법 연원이라고, 형식적의 연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조약과 관습이 있죠. 그런데 그런 조약과 관습이 어떤 한계가 있어요? 만들어지기에도 꽤 오래 걸리고, 그 다음에 만들어진 다음에는 이제 강한 구속력 때문에 국가들이 이제 참여하기를 좀 꺼려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데, 근데 그런 문제점이 있을 때에는 현대 국제법에서 적절하게 대응하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즉, 국가들이 진정으로 원하지 않아도 국가들의 행동을 규율할 필요성이 있는 법을 만들 필요성이 있고, 또 과거에는 몇 개 국가밖에 없던 국가들끼리 만드는 게 국제법이었는데, 이제는 국제적으로 행동하는 실체들이 국가 외로도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럼 이런 사람들을 국제법 정립자에 어떻게 포함시킬 것인가, 이런 현대 국제법의 제정 및 이제 필요성, 이것을 묻는 문제가 제 1번 문제였고, 그 다음에 제 2번 문제는 1번 문제에 이어진 것으로서 몇몇 좀 인식을 같이 하는 국가들이 만든 조약이 여기에 참여하지 않은 국가들한테 법적 구속력을 미치는 방법으로 국제사회에서도 중앙 집권적인 공동 가치를 지향하는 조직체적 법체계를 만들 수는 없겠는가, 그러한 논의 때문에 나오는 게 입법부적 조약의 인정 여부잖아요. 그걸 인정할 수 있겠는지 그걸 이제 물어보는 게 제 2문이었고, 그다음에 제 3문은 아직 현 단계에서는 주권평등 원칙상 그런 입법부적 조약을 인정하지 못하는 단계일 텐데, 하지만 그러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바람직한 이제 입법 방안이 이제 무엇이겠는가, 이런 것으로 이제 대두된 이론이 속성관습법 이론하고 이제 연성법 이론인데, 속성관습법 이론은 이제 부인되는 거니까 연성법 이론, 이런 것들을 설문 3호에서 제대로 쓸 수 있겠는가, 이렇게 이제 법원을 총 정리하는 문제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문제를. 그래서 처음 문제 한번 읽어보시면은, 2020년 유례없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유행으로 국제사회에서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였고 세계 경제에 중대한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국가들의 이기적인 행동을 제약한 필요성은 지금 굉장히 중대해요. 지금 슬슬 전 세계 이제 관광 산업으로 먹고 살고 있던 이제 스페인 같은 나라들은 이러한 코로나 사태가 아직까지 종식도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경제를 이유로 관광을 재개하고 입국을 허용하는 등 이런 전염병 확산을 오히려 역행하는 행동을 취하고 있죠. 이런 필요성은 중대하며, 또 코로나 종식을 위한 공동대처에 가능한 많은 국가들이 신속하게 참여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국가들은 자국의 경제 사정을 이유로 국제사회의 공동행동에 반대하며 독자적인 행동을 취하고 있다. 자, 각 설문에 답하라. 그럼 설문 1번, 전통 입법 절차의 이제 특징을 한번 설명해보고, 오늘날에 있어서 이러한 법원 개념이 재검토될 필요성이 있는데 이것을 한번 이제 설명을 해봐라. 그러면 설문 1번은 전통 입법 절차의 특징과 이제 재검토니까 먼저 연원이라는 게 뭔지 그 의의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형식적 연원이란,
지금 국제법의 존재 형식이고 실질적 연원이란 이런 형식적 연원이 만들어지게 된 계기 내지는 만들어진 형식적 연원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 이런 것들을 이제 형식적 연원이라고 하는데 전통 국제법 연원의 이제 문제점이라고 할 것은 전통 형식적 연원의 이제 특징, 문제점이 아니라 특징이라고 할 것은 가장 중요한 게 뭐였어요? 입법자와 수범자가 일치한다라는 거죠. 즉 법을 지켜야 하는 자가 자기가 지킬 법을 이제 스스로 만든다라는 건데 그럼 여기에 가장 큰 문제점이 뭐겠어요? 국제사회에서 어떤 액션을 취해서 새로운 형식적 연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국가들은 어떻게 보면 소수고 강대국인데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법을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자기가 불편한 조약 이런 것들은 만들라라고 하지 않을 것이고 자기가 불편한 관행 이런 건 취하지 않아서 관습법이 만들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거 이런 것들이 전통 입법 자체의 이제 특징인데요. 그럼 세 번째로 이러한 그 법원 개념의 이제 재검토는 두 가지 점에서 필요해요. 즉 국제법에서도 민주주의 원리의 수용이라는 거죠. 즉 국가들이 진정으로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많은 국가들이 가치 공감대를 형성하고 만들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어떻게 보면 다수결에 의해서도 새로운 형식적 연원이 만들어질 필요성 그래서 국제사회에서도 이런 민주주의 원리를 수용할 필요성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국제사회에서 중요성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NGO 그 다음에 여러분과 저 같은 이제 개인들도 국제법 정립에 어느 정도 참여할 기회 이런 것들을 주는 것이 즉 새로운 주체의 등장 이런 것들이 이제 재검토의 필요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간략하게 답안지로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답안지 보시면은 항상 국제법에서 이제 제일 먼저 쓰셔야 될 것은 여러분이 쓰는 제도의 의의를 분명히 먼저 쓰신 데서부터 출발을 하셔야 돼서 자 1번 이제 연원의 의의요. 형식적 연원이란 국제법의 제정 절차를 말하거나 만들어진 국제법의 이제 존재 형식 이걸 형식적 연원이라고 하고 실질적 연원이라는 건 이런 형식적 연원이 만들어지게 된 계기라든가 만들어진 형식법의 존재를 입증하는 증거 이런 것들을 실질적 연원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두 번째 전통 입법 절차의 이제 특징인데요. 국제 공동체 시작 후에 국가들은 법적 구속력 있는 규칙을 만들기 위해 형식적 연원으로서 조약과 간섭 형성 절차 이걸 이용해 왔는데 국내 사회 같은 국제 입법기관이 존재하지 않는 분권적인 국제 공동체에서 입법자와 수범자는 완전히 일치했어요. 따라서 국가들은 구속받기를 원하지 않는 국가에게는 의무가 이제 부과되지 않았던 것인데 따라서 이러한 결과 20세기 초반까지는 국제법은 근본적으로 성향이 비슷했던 서방 선진 유럽의 10여 개 국가에 의해서 정립되고 실행이 강제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며 20세기 후반에 들어 개별 국가들의 의지만으로 이탈할 수 없는 강행규범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긴 했지만 아시다시피 이 강행규범도 기존 연원인 조약의 형식으로 존재하거나 관습의 형식으로 존재하는 거지 새로운 형식의 형식적 연원은 아니니까 여전히 이러한 문제점들은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국제법의 내용은 현실 정치의 투영일 수밖에 없었으며 특히 강대국의 최고 이익을 규제하는 국제법은 누구도 만들지 못하는 이런 문제점이 있던 것이 전통 국제법의 이제 특징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걸 계속 유지해야 되겠느냐? 아니죠. 이제 재검토 필요성이 있는데 세 번째 목차 21세기에는 19세기식 그런 법실증적 관념을 바탕으로 하는 기존 법원 개념의 정립이 근거면에서 이제 차이가 생겼어요. 근거면에서 즉 국가들이 진정하게 원하지 않아도 국가들의 행동을 제약해야 될 필요성이라는 게 생겼다라는 그 근거가 새롭게 등장했고 그 다음에 국가 이외에도 국제법을 만들 수 있는 새로운 이제 주체 이것이 등장했다라는 점에서 재검토 필요성이 생기는데 그래서 첫 번째 그 근거면에서 자 양가로 1번
요걸 제목을 정인석 교수님 책에 있는 문장 중에 제일 좋은 걸 제목으로 뽑아냈는데 국제사회에서 민주주의 원리의 수용의 필요성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즉 내용 보시면 세계와 국제적 교통통신의 발달에 따른 국내 문제의 신속한 국제 문제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전 세계적인 자원 고갈과 환경의 파괴는 이제는 새로운 국제법 질서 필요를 함이 사실이다. 오늘날 국제사회에서는 개별 국가의 일탈적 행동이 국제사회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한편 전 지구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 모든 주권국가의 협조를 얻어야 되는 사항은 날로 늘고 있다. 따라서 국제사회에서 모든 행동규칙의 정립을 언제까지 개별 국가의 재량에만 맡기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국제공동체가 법을 창조한다라는 국제사회에서의 민주주의적 원리, 이걸 수용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논란들이 이제 계속 좀 중요성을 가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두 번째, 국제법 정립 주체의 이제 확대 논의인데, 오늘날 국가와 국제기구, 아주 제한적인 분야 내에서는 반란단체하고 민족해방운동체제도 조약을 체결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국가와 국제기구만이 국제법 정립의 주체로 인정되는데, 그러나 현실 세계에서는 거대 다국적 기업이나 국제적 NGO 등이 국제법 정립에 있어서 상당한 영향력도 발휘한다. 그러나 아직 이러한 비국가 행위자들에게 국제법 정립에 있어서 공식적인 역할은 주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들은 주로 주권 국가를 설득하고 지원하는 간접적 방식으로 국제법 정립에 이제 기여하고 있다. 그런데 앞으로는 국제법이 이러한 비국가 행위자의 역할을 어느 정도 공식화할 것인가, 역시 중요한 숙제 중에 하나다라고 해서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즉 근거와 주체면에서 국제법 연원의 재검토 필요성, 이것이 이제 강조되고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쓰시면 설문 1번 됐고,